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는 물론 전 세계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상당히 극비리에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중재 외교다, 촉진 외교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아마 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보증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덧붙여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촉진자, 그러니까 보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어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대내외 가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개자나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들의 거래를 옆에서 훈수를 두고 그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개를 하는 역할인 것인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지위거든요. 네. 그 둘의 성사를 통해서 본인도 우리도 같은 이익을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어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뒷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따로 문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것으로 공지가 네. 되어 있었고 네. 그 누구도 모르는 채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좀 극비리에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상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려진 측면이 많고 배일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만났다고 약속을 해도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극비리에 그리고 연막 작전을 쳐서 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남북 정상이 실제로 대화를 해서 적절한 비핵화 의지나 서로 간에 원하는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성과가 없을 경우에 발표를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연막 작전을 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북한 측에서 또 어제 회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속도를 내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또 오는 1일, 다음 달 1일, 6월 1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측에서도 10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텐데 여기서도 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제 10시에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과거에 2000년,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시계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하나하고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두 개가 지금 맞물려서 한반도 평화라는 시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북미 회담의 성공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신속한 전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 설사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을 정상의 발표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비핵화 의지, 북미 정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북측의 내용을 보면 6월 1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사실 네.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또 갑자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조금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예, 이번은 아무래도 한번 북한도 그 교훈이 있겠죠. 이번 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거의 그 전술식으로 한번 판을 깨는 전술이 이게 잘 통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교훈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 중대 변수가 비핵화의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외부의 정보가 지금 통제돼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양 정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양 정상들은 트럼프 방식에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 어떻게 이제 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약간의 일단은 좀 드러나 있죠. 김계관 부상의 지난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서 발표한다는 성명에서도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은근한 기대를 했었다라고 하는 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의 방북 과정에서 이미 큰 틀에서의 트럼프 방식에 대한 합의 내지는 이해가 상호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재확인 그리고 이거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네.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 간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양 정상이 직접 통화를 했건 아니면 실무자를 통해서 간접 통화를 했건 간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양 정상이 이제 서로의 뭐 상호간에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내심 다 전제를 하고 이미 통화를 네.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직접 통화를 했었건 아니면 간접 통화를 했었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그 4.17 남북 정상회담 당일을 통해서 남북 양 정상이 쌓은 신뢰가 상당히 좀 더 견고한 것 같아요, 보기에. 양 정상이 이제 누가 먼저 만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아닌 것 같고 네. 서로 이제 만나서 문제를 풀자 신속하게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서로 공고한 신뢰가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조심스럽지만 어느 쪽에서 먼저 회담을 제의했을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내심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북한 쪽이 좀 많이 급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예. 6.12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된 차원에서 바로 호응을 해서 12시간 안에 거의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네. 이렇게 좀 깜짝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이런 판문점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정례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아주 좋은 실험을 했죠. 이게 뭐 의전상으로 보나 뭐 행정상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이번에 뭐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3차, 4차, 5차, 6차 정상회담이라고 붙을 수시 정상회담들이 계속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우리 측에서 우려했던 것은 북측의 그 통일각에 그 시설이 좀 완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들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것들을 보니까 아마 우리 그 평화의 집 리노베이션을 하고 할 때 개보수 공사를 할 때 북측도 그에 맞춰서 뭐 일정 정도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어제 그리고 좀 배석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핵심 네. 정보 라인만 배석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배석이 됐는데 이 두 명만 배석된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실제 키맨들만 들어온 것이죠. 딱 이제 뭐 실무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양 정상이 서로 신뢰하는 네. 가장 최측근들만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동안 가동되던 체들이 그대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그 정보 책임 라인자들을 통해서 국정원장들을 통해서 북측과 이게 실질적인 대화들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 차원들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어제 정상회담이 깜짝 극비리에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미국에서도 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우리 측에서는 미국에 통지를 했겠죠. 근데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할 때 미국이 그 공개 사안 발표 7분 전에 북한에 통지를 했고 우리 측에는 이제 공개 사안 발표와 동시에 통지를 해왔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비슷하게 우리도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동을 하는 와중에 아니면 그 직전이나 이게 회담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발표를 통지를 해줬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시간이 미국 그 워싱턴 시각으로 보면 새벽 시간이죠. 네네. 어제 오후 3시면은 미국 아마 동부 시간으로 새벽 한 2시경이 될 건데 네. 2시, 3시, 이게 3am 모멘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에. 그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침실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는 순간을 새벽 3시의 상황에서 예. 3am 모멘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어제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침실에 그게 3am 모멘트가 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백악관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것을 대비해서 실무진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다 네, 예.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실무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실무 책임자들이 출장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그대로 예정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조선중앙통신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북미 간의 채널에서 물밑 채널에서도 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네. 거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게 예정대로 이 일정이 12일에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말이 네. 많은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상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상회담의 그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건데요. 많은 의전 행사나 문화 행사, 네. 뭐 상징적인 행사를 넣는다면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예.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근데 이제 실무적인 그 양 정상 간의 그 실무 방문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랬다면 이게 뭐 실제 딱 회담만 한다, 원포인트 회담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뭐 모자란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호나 일반 의전 문제, 기본적인 의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했고 북측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드럽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누가 더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패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줄 수 있는 쪽이 트럼프 쪽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을 할 때 재개발 구역에 여러 땅 주인들이 있을 때 알박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빼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랑스럽게 자신의 업적으로 계속 비즈니스 업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서로 이제 다른 당사자들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땅값과 호가를 부르고 서로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지금 좀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형국이 정말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네. 상당 부분 주목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역할을 보다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어제 아주 성공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재자를 넘어서 이제 보증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옆에서 훈수를 두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자가 아니라 보증, 이게 당신도 나의 동업자고 당신도 나의 파트너고 하는 것을 서로 보증을 해주고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제대로 시간표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적극적인 역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 네. 그전에 북미 회담이 좀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문 대통령 입장이 난처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이럴 때 또 북한 측에서는 중국 측에 많이 좀 기대는 네, 입장인데 예. 중국은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의 그 대리전 양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뭐 발언들을 내놓지 않고 하루 정도 좀 뜸을 들이고 뭔가 검토를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일이 번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밝힌 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그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계속 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역 분쟁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의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또 북한 비핵화 문제도 두고 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과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중 간의 그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과제가 아니었고 미국도 이제 전략적 무시라고 하는 그 정책을 택했었는데 지금은 미중 간에도 북한 비핵화가 아주 최우선이 있다는 점에서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청와대가 조금 전에 어제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령 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최대 국기로 수장을 이렇게 맞이하고 제대로 된 운전 차량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 또 장소도 있고 또 사전에 비공개를 이렇게 대단하니까 제대로 된 운전 연구를 잘 못해서 제가 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 좋은 결실이 폭생하고 좋은 열매를 좋아하는 4월에 평양을 한번 왔으면 정리하고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평양 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평양을 방문해서 또 제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것도 만국간의 새로운 시대가 요즘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에서는 그 이후에 아마 우리 남쪽에 흘러가고 그걸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또 세계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남북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실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국민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들이 전화시대가 됐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주 못 가졌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한국 여기서도 아주 시대가 못 가졌어요. 아주 시대보다 아주 못 가졌고 요즘 우리 남쪽의 젊은 사람들은 남북 관계가 절대 안 바뀌었으면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나 기업 투자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이런 일을 하는 중인데 지난번 그 대담을 통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개선됐죠. 앞으로 이걸 좀 잘 살려나가겠습니다. 벌써 한 달 됐습니다. 뭐 어찌 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났는데 까지 선생님, 정말 설명해서 바쁜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좀 모두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이런 경험을 그런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중학교 생각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제안해갖고 이게 하루만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때 4.27 역사적인 상공 기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외적인 시선과 또 기대. 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개한 어제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공개 내용을 함께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자. 또 국제사회의 목소리 함께해야 북남 관계가 해결이 된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회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북미 회담을 앞두고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어제 회담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회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을 뜻깊은 만남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필요할 때 연락을 해서 만나는 게 새로운 남북 관계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어제 모두 발언 모습까지 네, 예. 함께 보셨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유추할 수 네,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보신 대로 이제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양 네. 정상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해야 될 점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함께해야 네. 북남 관계도 해결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양 정상이 만나서 남북 간의 문제 현안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우리 민족끼리를 늘 그동안 제일 우선으로 우리 측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많은 전략을 구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특별한 좀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의 다 이제 판이 다 이루어지고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기준으로서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면이 어제 회담 장면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볼 때 네. 국제사회와 목소리를 함께해야 북남 관계가 해결이 된다. 즉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잘 협조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어쨌든 성사시키고 거기에 꼭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국제사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경제 보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경제 보상은 뭐 미국이 단독으로 해준다거나 우리가 단독으로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네네.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미일 중로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보증을 해주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데 그의 기준에 맞추어서 북한도 호응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